자, 페이지 171쪽 질문. 자, 페이지 172쪽. 자, 지금부터 금속 결합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일단 우리가 금속 결합을 설명할 때 전자가 관여하는 건 맞지만 안정한 전자 배척은 약간 거리가 있는 애들이야. 얘들은 서로 최각의 전자를 서로 당기면서 생기는 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는데, 우리가 여기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물질은 구분해야 되잖아. 100% 뭐로 존재한다? 원소로 존재한다. 화물은 이온결합이고 자기 자신하고 같이 결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이라고 할 수 있지. Na, Li, K, 그다음 Ca,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1번부터 20번원소 중에는 7개의 금속원소가 존재해요. 베릴륨, 리튬,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알루미늄, 다음에 칼륨, 포슈까지. 그 정도 금속은 알아두고, 그 다음 그 외쪽으로는 구리나 아연, 철 같은 것들도 금속에 해당되겠죠. 전이원소가 100% 다 금속이니까. 그럼 이러한 금속 결합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정의는 이거야. 금속 결합력은 중심에 양이온이라고 하는 금속 이온이 있는 거야. 사실 금속과 금속이 호돈수로 존재하는데 전기적으로 중성이겠지만 외곽의 전자가 나왔다 들어왔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얘는 전하를 띄었다 안 띄었다 이런 식으로. 근데 항상 전하를 띄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중심 양이온과 표외각 자유전자가, 이 자유전자라는 게 뭐를 의미하지? 얘는 핵으로부터 그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인데 금속은 뚱땡이가 많잖아. 그래서 유핵전하고 굉장히 떨어지거든. 그 전자들이 중심 양이온의 핵력과 무관하게 움직인다는 거지. 근데 걔가 하나의 중심 양이온에 대해서 무관하지만 또 다른 중심 양이온 옆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약간의 힘의 차이 때문에 글로 끌려갔다, 또 옆에 있는 양이온에 끌려갔다 지원자로 강화하는 거야. 근데 이게 전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 다른 전자들도 또 움직이거든. 그래서 이것들이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건 자연예간의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해요. 여기 문구만 보면 꼭 이온결합과 비슷한 것 같은데, 이온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인력이고 얘들은 중심 양이온과 자유전자가 해요. 알겠어?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결합력 중에 제일 약하다고 보는데, 화학결합 중에 제일 약해. 제일 센 애가 공결합, 이온결합, 그 다음에 금속결합이라고 볼 수 있지. 얘들의 모양을 이렇게 그리거든. 이렇게 그려서 이게 간혹 이온결합과 구분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여기 선생님들이 플러스라고 쓴 애가 바로 중심 양이온이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있는 애들이 이게 뭐라고? 음이온이 아니라 자유전자야. 자유전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으면 이건 1족이라고 보면 돼. 외곽에 자유전자가 하나 있으니까. 근데 2개씩 그리면 어떻게 될까? 그건 2족이 되겠고, 3개씩 그리면 13족이 되겠지. 화살표를 이렇게 그린다고. 지금 뭐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지. 이렇게. 여기서 중심 양이온에 대해서 가끔 물어보는데, 전기장을 걸어둔다든가 자기장을 걸어뒀을 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이유. 얘가 만약에 이온결합 용융 상태가 돼버리면 양이온은 분명히 음극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 그런데 얘들은 절대 전자들만. 그래서 봐라, 얘가 전기장 자기장이 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이렇게 뛰잖아? 그러면 중심 양이온들은 절대 안 변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전자들만 이렇게 어딜 향해서? 양극을 향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거지, 반대로. 알겠어요? 움직이지 않는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움직이지 않는다. 다음, 금속 결합물질의 성질을 볼게요. 자, 얘들의 성질은 일단 첫 번째가 녹는 점이 아무래도 비교율 높겠죠. 그죠? 녹면 그냥 비교율이 높습니다. 녹는 끓는 점이 비교적 높다. 그런데 이 녹는 점 끓는 점이라는 게 사실 이 녹는 점이 이온 결합과 마찬가지로 결합력에 비례하는 건 맞아. 근데 이온 결합력보다는 훨씬 약하기 때문에 녹는점도 좀 낮다고 봐야 돼. 물론 이건 이온 결합 물질 중에 제일 약한 이온 결합 물질이 있겠지. 그 다음에 금속 결합 제일 센 애가 있겠지. 이건 같은 조건일 때. 그러니까 뭐 같은 주기의 금속 결합과 같은 주기의 이온 결합력을 측정해 보면 훨씬 이온 결합력이 세다는 특징이지, 뭐 이걸 가지고 금속 결합력이 무조건 약하다 이건 아니야.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것도 볼 수 있어.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한 뭐 금속 결합력으로 따지면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게 용융적으로. 근데 이온 결합력으로 따지면 2300, 2800, 30까지 올라가거든, 걔는. 그러니까 금속 결합력보다는 이온 결합력이 훨씬 세다는 것은 같은 원소끼리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뜻이야. 다음 두 번째, 열, 전기, 전도성이 좋다 이런 얘기예요. 열, 전기, 전도성이 좋다. 이것은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냐? 결국 자유전자 때문에. 알았니? 자유전자가 이것들의 매개체 역할을 하니까. 열도 전달해주죠. 전기도 전달해주죠. 그 다음에 고유한 광택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금속들은 반짝반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은. 이런 것은 자유전자가 빛을 받았을 때 산란하기 때문에. 알았어? 자유전자의 산란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그 다음에 전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제 전성이 퍼짐성이라고 하거든. 쉽게 말해서 해물파전 좋아해? 녹두전. 뭐 있으면 먹지, 그지? 감자전. 공통적인 뭐냐? 전이다 이거지. 전이 뭐야? 넓게 펴 붙이는 거지. 퍼짐성, 전성이라고 합니다. 전성과 연성, 뽑힘성이라고 해요. 우리가 유연성 측정 이러잖아. 허리 막 숙이고 다리 벌리고. 뽑힘성. 야, 너 뽑힘성 좋다라고 얘기하면은 60대 할아버지 좀 들리지만, 그죠? 연성이 좋다. 그럼 이건 왜 그럴까? 저 중심 양형과 전자 사이에 거리가 있어서 그래. 그 전기력이라는 건 멀리 떨어져도 작용을 하잖아. 그것 때문에 결국은 여기 있는 이 세 개값 있지. 이 세 개값은 다 뭐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이 셋은 자유전자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야. 이 셋은 모두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면 연계를 좀 할 수 있을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선생님이 아까 중심 양형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얘가 중심 양형이 움직일 때가 있어. 이건 참고로 알아도. 움직일 때가 있다. 무작정 전기장, 자기장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일 때가 있대. 언제냐? 외력을 받았을 때.
외력을 받으면 뭐가 일어나지? 퍼지고 뽑히고, 알았니? 그때 중심 양형도 멀어져. 서로 사이가. 알겠지? 그 다음에 생차 변화, 상태 변화. 그러니까 철 같은 걸 용용식 용광로 같은데 녹인다 이러면 이때 중심 양형이 약간 멀어지는 거예요. 그 외에 저런 전기장, 자기장은 절대 못 움직여. 알았지? 참고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이라는 파트가 있어. 이 파트가 시험에 나와. 금속결합은 정말 별거 안 나와. 금속결합은. 바로 여기. 페이지 173쪽. 바로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 여기서 너희들이 배우는 화학결합 물질. 야, 이거 잘 봐. 물질이라는 게 사실 원자가 아닌 거잖아. 녹력 끊어지면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어.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듯이 물질이라 하면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누지만 우리 지금 순물질만 따지고 있는 거거든. 그 중에 들어봐. 이온결합 물질은 무조건 화합물인 거야. 이해 갔어? 공유결합 물질은 원소도 있고 화합물도 있다 이거지. 그런데 금속결합은 원소만 있는데 공유결합의 원소는 대부분 X2 형태야. 이원자 분자. 물론 거기에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 같은 이론자 분자도 존재할 수 있어. 그지? 근데 금속결합은 다 이론자야. 근데 분자가 아니지. 금속이 있으니까. 그래서 금속결정이라고 그러거든. 그리고 아래쪽자가 없는 게 특징이잖아. 걔들은. 그렇게 비교적 좀 커다란 맥락으로 외울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결정들은 다 배웠으니까 좀 적어볼게. 내가 겪는 애들은 봐봐. 겪는 애들은 다 전기 전도성으로 얘를 해석을 해야 돼. 지금 맨 밑에 두 개는 공유결합 물질이잖아. 공유결합 물질은 공유결합의 힘으로 되어 있는 공유결정, 다시 말해서 원자결정이라는 놈도 있지만 그것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면 분자가 될 수 있어. 분자결정이 될 수 있다고 그랬지. 이것들을 어떻게 부르느냐. 무조건 이걸로 부르는 전기전도. 되게 중요한 거다. 고체, 액체. 여기에 하나 수용이 또 잠시 볼게요. 자, 실제로 금속 결정은 이렇다고 보면 돼. 전기 전도. 이온 결정은 소금 생각해. 이렇게. 공유 결정 이렇게. 분자 결정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알았어? 왜? 얘들은 전자가 붙들려 있잖아. 예외가 하나 있었지. 공유 결정 중에 누구는 전도성이 있었어? 흑연이 있었잖아. 그건 예외적으로 알아두고. 자, 여기서도 금속 결정은 수용액이 높지 않아. 그지? 스님, 알칼리 금속 물에 넣었더니 폭발한다는데요? 그건 전자가 움직인 거야. 화학변화. 녹은 게 아니라고. 수용액은 말 그대로 균일한 뭐니? 혼합물이란 얘기야. 수용액은 용매인 물에 섞이는 걸 말하는 거지. 알칼리 금속처럼 막 폭발적으로 가는 그런 화학변화야. 그러면 이온 결정은 대부분 되더라. 이렇게. 안 되는 애가 앙금인 거야. 안 되는 애가. 예외가 누구라고? 앙금, 침전물, 박하사탄 같은 거, 바륨칼슘, 황산탄산 같은 이런 애들, AgCl 같은 것들이 일반적으로 예외가 되는 것이고, 공유 결정은 물에 들어가서 이온화되는 애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그런데 얘 중에 있다고. 얘 중에. 왜? 우리가 보통 보면 물에 들어가서 이온화되는 애들을 보면은
염화수소 같은 건 물에 들어가면 강한 산성을 띠잖아. 물분황산도 마찬가지고, 그지? 산성을 띠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빙초산이 뭐냐? 빙초산 17도시 빙초산이 누구냐고. 17도시일 때 빙초산, 이 빙초산은 물에 타면 뭐가 되냐? 식초가 된다고. 얘 누구냐고. 아세트산이잖아. 아세트산 물에 녹이면 어떠냐? 이온화 반대니까 유일한 산성을 띠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고난이도인 거야, 고난이도 사실은. 근데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놔야 돼. 이거는 반드시 암기해놓고 여기는 고난이도. 이쪽. 알았냐? 자, 공유결정 중에 동그라미 그럼 누가 이건 탄소, 흑연이라는 것만 알아두고. 알겠죠? 그리고 뭐 앙금 그랬는데 앙금 다 외우지 않았잖아. 중학교 때 야간 나와서. 그지? 앙금이 이런 애들이야. AGCL. 그리고 네가 고등학교 때 배운 앙금은 얘야. 무슨 이온이야? 바륨, 칼슘. 얘는 황산, 탄산. 알았어? 주로 다뤄지진 않지만 얘가 누구라고? 바륨. 얘가 타잖아, 타. 그지? 얘는 황산, 산. 얘는 탄산. 뭐요? 박하사탕이라고. 얘 박하사탕이 무슨 색깔이야? 흰색이지? 아, 선생님 좀 분홍색 봤어요. 청색 봤어요. 야, 원래 박하사탕 흰색이다 그러냐? 그래서 얘들 앙금이 황산바륨, 탄산바륨, 황산, 칼슘, 탄산, 뭐 바륨 이런 애들이 다 흰색 앙금이야. 알겠어? 그냥 참고로 알고 있어. 자, 그래서 그 밑에 얘기들이 173쪽 얘기들이 그런 얘기야. 알았죠? 거기에 보면 염화나트륨 그러면 나트륨의 밑줄 쳐봐. 염화나트륨에 나트륨의 밑줄을 쳐봐. 산화칼슘, 칼슘의 밑줄을 쳐봐. 이 아이들이 모두 금속이잖아. 금속이 들어간 화합물은 뭐라고? 이온결합 물질이야. 고체일 땐 전도성이 없고 액체일 때 있고 이 얘기거든. 수용액에서도 있잖아. 특히 수용액 속에 들어가서 얘들아, 수용액 속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앙금이잖아. 우리가 말한 앙금. 그지? 이런 게 앙금인데 수용액 속에 들어가서 절대 앙금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 수용액 속에 들어가서 절대 앙금이 안 된다. 얘는 그냥 어느 균일 혼합물 속이든 구경꾼으로 존재하는 놈. 자, 구경꾼 이온. 얘가 들어있으면 절대 앙금 아니지. 그지? 대표적으로. 그냥 알아도. 얘 무슨 이온이야? 나트륨 이온. 얘는 칼륨 이온. 얘는 질산 이온. 얘는 암모늄 이온이야. 자, 나트륨 원래 소듐이라고 한다. 알았냐? 대학교 들어가면 소듐 이렇게 얘기하는데 쌤, 그 나트륨 많이 이랬더니 개망신 나간다. 얘가 소듐이라고 이거는 포타슘이라고 해. 포타슘 해봐. 포타슘. 이게 칼륨이야. 그러니까 약품 가게 가면 포타슘 좀 주세요 그러면 칼륨을 주는데 칼륨 주세요 그러면 못 알아들어. 알았냐? 일단 나트륨 이온 얘는 누구? 칼륨 이온 얘는 누구? 질산 이온 얘는 암모늄 이온이다. 나 해봐. 칼륨.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들어간 애들을 칼질을 하면 돼. 칼질. 지워놓으면 나머지가 안 보냐. 알자 이온이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그런 거 풀 때 좋아. 이거 나 칼질하면 그냥 알아놔. 나중에 문풀할 때 선생님 많이 이용할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거기 염화나트륨에 누구 칼질해? 나트륨 칼질하면 되잖아. 그럼 얘 물에 잘 녹는 거라고. 무조건. 알겠어? 그 다음에 산화칼슘 이런 것들은 너 산화칼슘 CaO 어디서 배웠어? 1단원에 탄산칼슘을 10분에 하면 산화칼슘 나와요. 거기에 점토를 섞으면 시멘트가 돼요. 기억나냐? 그 산화칼슘이 생석해. 알겠지? 그런 얘기야. 설탕은 공유 결합 물질이 분자입니다. 설탕은 분자. 우리 잘 녹잖아요. 잘 녹지만 전기를 통하지 않는다. 알았냐?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원자결정이죠. 덩어리를 존재하잖아. 원자결정. 그리고 제일 강해갖고 막 한 3800도 이상이잖아.
알루미늄, 걔는 금속이니까, 그치? 공유결합 물질은 아니야. 금속결합 물질이지. 그래서 거기 2번에 보면 화학결합의 종류에 따른 물질의 녹는점 비교를 보면 전체 물질 녹는점 비교 보이지 밑에. 다이아몬드가 제일 높다고 써있잖아. 다이아몬드. 그죠? 이 공유결정이다. 공유결합이 제일 센 증거다 이거야. 그리고 산화칼슘, 염화나트륨, 알루미늄, 설탕 이렇게 써있는데 왜 공유결합 물질인 설탕은 맨 밑일까? 얘한테 녹는점 끓는점은 공유결합을 측정하는 게 아니야. 분자들은 분자간 인력을 측정하는 거야. 다른 것들이 갖고 있지 않잖아. 다른 것들은 화학결합으로 각각 공유결합이고 이온결합이고 금속결합인데 설탕만은 녹는점 끓는점을 비교할 때는 그냥 분자간 인력인 거야. 물리변화야. 그럼 설탕을 화학변화하려고 그러면 난리나. 굉장히 세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설탕이 맨 밑에 있는 이유는 공유결합 물질 중에 분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힘 때문에 그래. 알겠죠? 여기서 실제 녹는점 끓는점이 진짜 비교 대상인 건 설탕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화학결합이기 때문에 화학결합식으로 구해야 돼. 그런데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상대적 비교를 한 거고 설탕은 그냥 그 자체가 비교 대상이야. 분자는 분자가 인력이 세면 끓는점이 높다라고 얘기하거든. 일반적으로. 그지? 그래서 걔는 나머지는 다 화학결합인데 설탕만 설탕과 설탕 사이에 분자간 인력을 측정한 값이라 아무래도 분자간 인력은 어떠냐? 화학결합이 아니거든. 그래서 아무리 약한 금속결합이라도 분자간 인력보다 세단 말이야. 알겠냐? 그 얘기 때문에 그럼 써는 거야. 자, 넘겨주시고 숙제했어요? 안 했죠? 괜찮아요. 다음 시간까지 해오세요. 페이지 181쪽까지 숙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뒤에도 풀으세요. 수능 실전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기분 좋고. 자, 이제 분자의 구조와 성질. 응? 마무리. 뭐라고요? 마무리 없어요. 해오세요. 네. 허세요. 허세요. 자, 분자 구조와 성질의 결합의 특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디 파트냐면 여기가 이 파트예요. 보세요. 이 파트 오늘 배우는 결합의 특성이라는 파트가 어디쯤 되는, 그러니까 목적지가 있을 때 어디쯤 가는 부분이냐. 우리는 2단원까지요. 원자를 계산하고 물질을 계산하는 1단계 양적관계를 끝내고 2단원은 철저하게 원자로 분석했어요. 원자들의 주기성이라든가 원자들의 전자 배치라든가. 이 3단원은요 특징이 철저하게 3단원은 물질을 다루는 단원이에요. 물질.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을 다루는 단원이에요. 그전에는 원자를 다루는 단원인데, 그럼 물질은 실제로 원자들이 모여서 물질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걸 화학결합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물질을 뭐뭐 배웠습니까? 금속 결정을 배웠고요. 그죠? 이온 결정을 배웠죠. 공유 결정도 배웠어요. 우리는 얘를 가지고 갑니다. 얘가 아니라 얘를 끝났어요. 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분자. 분자는 다른 애들처럼 금속결합, 이온결합, 공유결합 중에 분자가 인력도 존재하는 그 특징이 뭐예요? 공유결합을 하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애들. 얘 특징에 대해서 배우는 게 바로 오늘 이 시간이에요. 그럼 끝날 때까지 한다는. 누구를 위주로 한다고? 분자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을 볼 일이 없다. 이런 얘기. 금속을 볼 일이 없다. 그러니까 분자 결정이 어떻게 해서 분자가 이루어지는지, 분자들이 무슨 결합을 한다 했지? 공유결합 한다 그랬지?
그 공유결합부터 배우고 나서, 알겠죠? 그 공유결합이라는 게 전자 한 쌍이거든. 전자 쌍의 특징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그거로 인해서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이 왜 분리해서 우리가 공부하는지도 배우고요. 그 공유결합의 특성을 무엇으로 측정하니까 여기서 다 배웁니다. 그걸 그리고 부주식도 그려보고 전자점식도 찍어볼 겁니다. 먼저 결합의 극성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바로 얘입니다. 얘. 아,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얘가. 자, 이 말이 왜 나오는지 보세요. 우리가 흔히 공유 결합하면 말 그대로 전자 한 쌍을 뜻하는데, 그 전자 한 쌍을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공유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정도는 한번 해봅시다. 수소와 또 다른 자기 자신과 똑같은 수소가 공유 결합하면 이 전자쌍을 당기는 상대적 힘이 세기가 서로 어떨까요? 똑같겠죠. 이런 것들은 극성이 생기질 않아요. 여기서 화학이 뭐의 학문이라겠지? 그래요. 전자가 쏠림에 따라 누구 하나가 더 세면 그쪽으로 전자쌍이 쏠릴 거 아니에요. 뺏기진 않겠지만 쏠리겠지. 쏠리면 그쪽 원자는 부분전하로 음전하를 띄게 됩니다. 그럼 쏠려 반대편에 뺏기진 않았지만 그쪽으로 쏠리면 이쪽은 양전에 띄겠죠. 물론 전자쌍을 서로 공유한 상태에서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이쪽이 어떤 델타 플러스를 갖는다면 얘는 똑같은 크기인 델타 마이너스를 갖게 돼요. 그 쏠린 쪽이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쏠림을 당한 쪽 있죠. 약간 좀 힘이 약해갖고 저쪽으로 쏠려 있다면 뺏긴 쪽, 뺏겼다는 표현이 그러는데 약간 못 당기는 쪽, 그쪽이 똑같은 동일한 전하를 띄지만 부분 전하를 띄지만 플러스를 띄게 될 겁니다. 그런 걸 따지는 단원이 여기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전기량마다 계산해야 되고 그 값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값을 측정하기 이전에 상대적으로 얘랑 얘랑 있으면 얘가 더 세겠구나 라고 하는 기본 상대값이 필요했던 거죠. 그걸 찾아낸 과학자가 누구냐? 폴링이란 과학자예요. 폴링. 전기음성도는 폴링이란 과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폴링. 이 사람이, 폴링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기음성도를 막 측정해보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제일 세더라는 거야. 플로린, 윈이야, 윈. 얘를 놓은 거예요. 4.05.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측정해보니까 플루오린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음성도가 약하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대각선 끝에 누가 있나 봐요. 플로린 좌하기 맨 아래 87번 프란심 있죠? 걔가 0.7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음성도는 4.0부터 0.7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제일 센 놈이 4.0, 제일 약한 놈이 0.7이니까. 자, 플로린은 가까운 놈, 플로린과, 다시 말해 플로린과 가까운 애가 음성도가 제일 세겠죠. 아래로 가깝냐? 그럼 옆으로 가깝냐? 옆으로는 죽이고 세로는 족이잖아. 그러면 옆에 있는 산소하고 염소를 봐봐요. 산소는 3.5인데 염소는 3.0이죠? 아, 주기가 좀 더 친밀하구나. 그리고 이 주기를 가만히 보면 바로 옆에 있는 애가 3.5거든요. 또 그 옆에 있는 질소가 얼마인가 봐요. 이렇게 되면 이 주기는 번호 1번당 0.5씩 증가 감소한다는 걸 보일 거야. 자, 3번 리튬은 9번 플로린보다 5번이, 6번이 떨어지잖아요. 6번이. 번호 차이가. 1번당 0.5라면 음성도 차이가 몇 나올까요? 3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플로린이 4.0이면 리튬은 1.0이다. 볼 수 있잖아. 자, 비교적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비교적 요런 틈인데 그 다음에 여 아래가 보통 17족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질소 이외에 탄소나 붕소나 뭐 2.5, 2.0 되겠죠? 얘네들보다는 17족이 셉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3.5, 그 참 플로린 밑에가 염소가 3.0, 그 다음에 2.8,
2.5 이런 식으로 나오죠. 실제로요, 염소도 3.0이고 질소도 3.0이잖아요. 보세요. 유자 밑에까지 더 내려가면 질소가 세요. 탄소도 2.5고 브로민도 2.5잖아요. 그죠? 탄소가 좀 셉니다. 그러니까 이주기들이. 얘는 그냥 유자 첫째 자리까지만 쓰니까 이렇게 나타낸 건데, 질소 3.0이 염소 3.0보다 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 개는 외우세요. 3대장. FOM. 그리고 쭉 내려가면 비금속 중에 제일 약한 애가 누구냐? 얘입니다. 수소. 얘가 2.1이죠. 그러면 2.1보다 약한 애들은 거의 금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래는 이렇게 씁니다. 금속. 왜 금속을 이렇게 푸대접을 할까요? 비금속끼리는 공유결합을 하면 서로 다른 비금속끼리 결합이 가능하죠. 근데 금속은 금속과 결합해요? 안 하거든. 자기 자신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금속 결합은 음성도차가 0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잖아요. 금속은 다른 금속과 절대 화합물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금속은 그냥 비금속이랑 있으면 이온 결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전기음성도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거라 했지. 근데 음성도가 누가 더 세요? 무조건 비금속이 세지. 그러니까 전자쌍을 비금속이 가져가 버려요.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전자를 다 빼앗겨버리네? 그래서 전자를 빼앗기면 양이온이 되잖아, 금속은. 그게 이온 결합이라고. 그런데 비금속은 힘이 비둥비둥. 응? 힘이 비둥비둥해서 안 뺏기고 전자쌍이 치우친 거야. 그러니까 너랑 나랑 내가 전자쌍을, 우리 이제 뭐 정인이가 있으면 정인이랑 나랑 전자쌍을 땡기기 하면, 이거 내가 비금속을 여자로 하자고 그랬지? 있잖아, 남자가 금속이고, 정인이 확 뺏어가는 거야. 그냥. 확 뺏어가. 그럼 난 플러스 전화를 띄고 걔는 마이너스 전화를 띌 거야. 너랑 나랑 붙으면 이제 비둥비둥하다 이거지. 그런데 너랑 나랑 붙으면 안 되잖아. 금속이니까. 그럼 여자애들끼리 붙게 되면 비금속끼리니까 확 뺏어갈 수 있는 힘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지. 그럼 치우친 쪽이 부분전화, 음전화를 띄게 되고, 치우친 강한 쪽이 부분전화, 양전화를 띄게 되겠지. 이런 게 바로 결합의 극성이라고 하는 거야. 극성이 세지면, 그 결합의 극성차가 커지면 이온이 돼버리고, 별로 세지 않으면 그게 공유결합이라는 걸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은 100%인 게 없다는 거죠. 물론 공유결합성이 100%인 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온결합성이 100%인 건 없습니다. 그 차이는 이해를 하면서 보시면 되고, 선생님이 외울 때는 그냥 니들은 이온결합은 화합물밖에 없어요. 금속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공유결합은 비금속 간에 그저 결합이에요. 왜? 비금속끼리의 결합이 음성도차가 작거든요. 근데 금속과 비금속은 음성차가 크지요. 이렇게 음성도는 그 전자를 누가 더 세게 당기느냐의 상대적 세기다. 그래서 플로린과 멀어지는 음성도가 떨어진다. 2.1 수소보다 금속들은 다 작아요. 예를 들어 리튬이 1.0이죠. 베릴륨이 1.5죠. 그죠? 이주기는 1번당 0.5 차이니까 베릴륨이 리튬보다 플로린과 가깝잖아요. 그러면 나트륨은 0.9죠. 예, 그 옆에 있는 마그네슘이 1.2죠. 누구랑 가까워요? 플로린이랑 마그네슘이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걔가 더 센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알루미늄이 또 1.5죠. 맞죠? 왜? 플로린과 좀 더 가깝거든. 그래서 규소가 얼마예요? 1.8이죠. 가만히 보니까 얘는 0.3씩 커지고 있죠. 근데 그게 또 규칙성이 아니야. 인까지 가면은 2.1까지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0.4, 0.5예요. 차이가. 그죠? 그 차이 끝에서. 그러니까 0.5 줄고 0.4 줄고 0.3, 0.3, 0.3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돼요. 규칙성이 그렇다는 얘기죠. 여튼 이걸로 뭘 봤습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지는. 커지죠. 자,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전기 음성도 어떻다고? 커진다. 같은 쪽에서는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전기 음성도 줄겠죠. 그럼 이것을 한 방으로 정리한다면
플로린과 어떨수록 세다? 가까울수록 세다. 전기 음성도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전기 음성도의 주기성은 이런 식으로. 자, 195쪽에 그래프 한번 보세요. 맨 위에. 2주기하고 3주기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8개씩. 맞지? 네. 2, 8, 8, 2. 주기성에서 배웠다, 우리가. 그러면 음성도가 좀 센 애들이 누구냐? 2주기다. 위에 파란색 줄이. 음성도가 약한 애가 누구냐? 3주기다. 그 얘기를 써주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3주기는 무조건 2주기보다 음성도가 작다는 거 틀린 말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같은 1족과 17족의 전기 음성도를 봐. 오른쪽 그래프에. 17족도 맨 쪽이 플로린이잖아. 가면서 자꾸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1족은 어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 0.9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이런 식이 되는 것이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무엇이다? 전기 음성도다. 그래서 왼쪽에 1족 한번 봐봐요. 왼쪽에 전기 음성도 켜고. 자, 리튬이 얼마였어요? 1.0. 그 다음 나트륨. 그 다음 칼륨. 어떻게 떨어져요? 0.1씩 떨어지죠? 루비디움? 루비디움도 0.8이에요? 그 다음은 얼마씩 떨어져요? 0.1, 0.1씩. 그대로 0.1이잖아요, 그냥 차이가. 그래서 실제로 세슘이나 프란슘이나 0.7이지만, 그죠? 유효사 밑으로 내려가면 그래도 세슘이 좀 높아요. 알겠습니까? 프란슘보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상. 알겠지? 자,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이 음성도가 누가 세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그 힘 자체를 뭐라고 정의할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합의 극성에서 우리가 전기 음성도에서 배웠지만 우리는 이것을 결합의 극성을 이제부터 크기를 잴 건데 직접 여러분들 측정하지 않아요. 그냥 그 세기를 이렇게 정한다라고만 알고 넘어가세요. 결합의 극성, 그것을 벡터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쌍극자 모멘트라고 그래요. 모멘트라는 건 크기입니다. 벡터값이에요. 결합의 극성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 결합의 극성이 생기려면 극성이라는 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하를 띈다는 얘기인데 전자쌍, 두 원자 간의 전자쌍이 치우침 현상이에요. 두 원자 간의 공유 전자쌍이 치우침 현상이 생기려면 전기 음성도 차가 (0이라면) 알았니? 극성이 있겠냐 없겠냐? 안 생기겠죠, 당연히. 근데 전기 음성도 차가 0이 아니라면 극성이 생긴다. 이때 쌍극자 모멘트로 얘를 구한다면 우리가 이거 구하는 연습을 하기 전에 극성이 없는 애들은 0이에요, 그냥. 이런 애들은 같은 원소끼리, 같은 원소 사이에. 그런데 모멘트가 0이 아니다라고만 표현합니다, 그냥. 이 값이 얼마냐고 묻지 않고요. 0이 아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음성도차가 큰 애들이 쌍극자 모멘트도 클 겁니다. 알겠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는 거지. 그래서 처음 우리는 결합의 극성에서 공유결합부터 볼 거예요. 자, 여러분, 공유결합은 유일하게 우리가 음성도차가 0인 애들도 존재할 수 있고요. 음성도차가 0이 아닌 애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 이 공유결합을 가만히 보잖아요. 우리가 단순하게 말하면 같은 원소끼리 존재하는 호원소는 누극성 공유가 맞습니다. 음성도차가 0인 게 맞는데 화합을 안 해서도요.
화합물 안에서도 전기 음성도차가 영인 결합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여기서. 알겠어요? 그걸로 인해서 전자쌍 반발이 성립을 하게 되고 분자의 구조가 잡힌다는 걸 나중에 가서 배웁니다. 지금은 공유결합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공유결합은 화학결합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무극성 공유라는 게 있거든요. 무극성 공유결합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전기 음성도의 차가 0이라는 뜻이에요. 0. 근데 어떤 원소들도 음성도가 동일한 애들은 없다고 했죠. 하다못해 질소랑 염소 3.0이지만 염소가 좀 작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뭡니까? 같은 원소 사이에요. 이걸 뜻한다는 거죠. 같은 원소 사이의 공유결합이라면 우리는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면요, 얘가 없다는 거예요. 쌍극 플러스 마이너스 치우침 현상이 생기는 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극성 공유결합은 대부분의 화합물에 존재하거든요. 그냥 모든 화합물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전기 음성도 차가 0이 아닌 거예요. 이 말 자체가 결국 다른 원소, 다른 원소 사이의 공유결합을 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뭐 쌍극자 모멘트가 있다예요. 있다. 근데 우리는 시험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0이 아니다라고. 있다라는 표현을 0이 아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자, 무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은 대부분 구조식에서 찾습니다. 구조식에서. 그거를 다룰 거야. 이제 구조식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무극성 공유결합의 예를 보면 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보세요. N2, H2, O2, F2, Cl2. 선생님 몇 개 그랬어? 5개, 이게 20번 안에 있는 이원자 보세요. 5가지. 알겠지? 이런 애들은 당연히 같은 원소 사이니까 뭐겠어? 무극성 공유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극성 공유결합은 뭐냐? 이런 애들이지. HCl, 그 다음에 뭐 HF, 뭐 CH4 이런 애들이 극성 공유결합에 해당돼요. 잘 들어야 돼. 네. 니들 지난 시간에 432 썼냐? 네. 포스 2세 봤지? 자, 그게 중심 원자잖아. 네. 그 숫자가 클수록 어떻다고 그랬어? 중심 원자가 될 확률이 높아. CH4에서 누가 중심 원자겠어? C. 근데 걔가 몇 개냐? 여기 흥미잖아. 아래쪽에. 이런 애들은 100% 극성 공유결합으로 되어있어. 근데 중심 원자가 2개짜리를 보게 될 거야. 그러면 그 사이에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존재할 수 있어. 예를 들어 탄소가 2개라면 탄소 분수 사이. 그런 걸 파악하는 것이. 알겠어요? 자, 그러면 전기 음성도 차이와 결합의 극성은 어떻게 찾느냐? 처음에 같은 극성 공유결합에 할지라도 알았어? 음성도 차가 크면 극성도 큰 거야. 그러니까 봐라. HCl과 HF 중에 H는 동일한 2.1이잖아. CL하고 F 중에 음성도 누가 더 세? 그러니까 얘가 더 음성도가, 그러니까 모멘트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음성자가 크면. 알겠어? 그래서 결국 만에 하나 이런 경우 NaCl 이래 봐봐. 얘가 3.0이고 나트륨이 0.9잖아. 그럼 엄청난 차이가 나가지. 2.1 차이가 나잖아. 그럼 아예 끊어 가져가 버린다고. 이게 이온결합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음성도 차가 굉장히 비슷하거나 좀 차가 별로 안 나면 공유결합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무슨 공유?
극성 공유를 할 수 있어. 근데 너무 세버리면 어때? 끊어져 버려. 이온 결합이 되는 거지. 그지? 그게 진정한 개념이야, 개념. 알겠냐? 자, 이제 넘어가 볼까? 페이지 196쪽. 전기 음성도 차에 따른 화학결합의 종류라는 게 떠 있을 거야. 음성도 차가 보통은 1.67 혹은 1.7 이상이면 우리는 이온 결합성이 크다라고 얘기해. 근데 1.67 혹은 1.7 미만이면 공유 결합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극성 공유. 근데 0이면 공유 결합성 100%라고 얘기해. 0이면. 그런 애들이 얘들이라고. 0인 애들. 알았니? 그래서 실제로 니네가 이 말을 이해하려면 자 이렇게 무극성 공유결합성 100%의 포도수를 제외하고 화합물이라면 선생님이 그랬잖아. 금속원소가 들어있으면 이온결합이고 금속원소가 들어있지 않으면 공유결합 분자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건 쉽게 공부하는 거고 실제로 여기 얘기를 들어보잖아. 밑에 그 그래프 한번 봐봐. 극성 공유결합 물질도 공유결합성 말고 뭐도 있다? 이온결합성도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합의 공유성과 결합의 이온성을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데 그래서 분자도 물에 들어가면 이온화가 되는 거야. 이온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다시 말하자. 이온결합 물질도 그런 결합의 공유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네. 그래서 이온화되는 물질들 중에 혹여나 앙금 배웠지. 앙금 물속에 들어가서 이온화 되냐 안 되냐? 안 되잖아. 그런 건 결합의 공유성이 큰 애들이야. 이온 결합을 하지만 결합의 공유성이 좀 더 크다 보면 안 떨어지거든. 그리고 NaCl 같은 경우도 만 개를 녹이잖아. 만 개가 다 이온화 안 돼. 그걸 이온화 되는 정도라고 그러거든. 이온화도. 그건 뭐냐? 결합의 공유성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인 게 없다는 얘기지. 이게 옛날에는 구슬 면접에서 많이 나왔어. 이온 결합 물질이라 할지라도 결합의 공유성은 존재한다. 그럼 우리가 보통 극성 분자들 있잖아. 왜 물에 들어가서 이온화되지? 그러면 결합의 이온성도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이온화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 근데 100% 결합의 공유성을 갖는 애들도 존재한다는 거지. 이게 호돈수 물질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밑에 쌍극자와 쌍극자 모멘트라는 게 있어. 이건 그냥 읽어보는데 시험에는 이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 근데 그 쌍극자 모멘트를 어떻게 측정하는지만 그냥 써놔. 너네한테 구하는 문제도 안 나와. 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쌍극자 모멘트라는 게 뭐냐면 결합의 극성 정도라고 보면 돼. 알겠지? 쌍극자 모멘트는 일단 일정 거리에 놨을 때는 둘이 뛰는 부분전환. 예를 들어보자. A하고 B가 있다고 생각할게. 그렇게 이 공유전자 한 쌍이잖아. 이렇게 그랬을 때 전기 음성도가 B가 더 크대. 예를 들어줄게. 전기 음성도가 A보다 누가 크대? B가 더 크대. 그럼 B 쪽이 무슨 전화를 되는 거야? 부분 전화로 이렇게 델타라고 읽어. 그럼 여기도 똑같은 델타 크기야. 전화랑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음성도가 누가 세? B가 세잖아. 그래서 이쪽을 향해서 화살표를 그려주는 거야. 그리고 끝에 이렇게 딱 잘라줘. 이게 쌍극자 모멘트 크기를 비교한 거야. 저 화살표 끝을 보면 누굴 향하고 있냐? B를 향하고 있지? 그럼 B가 음성도가 세구나. 공유전자쌍이 어디로? B 쪽으로 치우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거리를 우리가 얼른 놓잖아. 거리를. 그럼 우리는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묘라고 쓰는데 얘를 요 전하량이 있지. 델타. 여기 곱하기 뭐라고 할 수 있다? 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냥 이런 식으로. 사실은 요거를 전하량 Q라고 설명하게 돼. 전하량 Q. 부분 전하량이야. 부분 전하량. 부분 전하량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자를 하나 다 뺏겨버리면 1이지. 마이너스 1 플러스 1. 1이 안 되는 거지, 제대로.
그래서 부분전화라고 이게 치우친 거니까. 만약에 뺏어갔으면 일인데 치우쳤으니까 일은 안 되는데 그 전야는 크기에다 거리를 곱하면 바로 쌍극자 모멘트를 구한다는 얘기로 모멘트의 표시값이 있을 거야 밑에. 그죠? 오른쪽 구탱이 있죠. 오른쪽 구탱이. 화살표. HCL하고 있잖아. 네 손가락 새끼손가락 위에. HCL 보이냐? HCL 보면 빨간색 화살표가 누구 쪽을 향했어? CL 쪽. CL 쪽으로. 그럼 CL의 음성도가 크구나. 그래서 걔가 부분전화로 음전화를 치는구나. 그럼 우리는 그걸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얘기한다고. 원소가 서로 다른 원소잖아. 그 음성치랑 분명히 있을 거고. 극성 공유결합이 하나 있다라고 치고. 알겠니? 자, 이제 우리는 루이스 전자 점식을 들어간다. 자, 루이스 전자 점식은 되게 단순해. 이걸 그리면 되게 편하다.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 거지. 루이스 전자 점식은 그냥 원소 기호. 우리가 보통 말하는 원소 기호의 최각 전자가 아니라 원자가 전자였어요. 점으로 자, 우리는 1족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이건 수소도 마찬가지, 리튬도 마찬가지, 나트륨도 마찬가지 다 이렇게 표현해. 2족은 어떻게 표현하겠어? 이렇게 표현한다. 베릴륨도 마찬가지, 마그네슘도 마찬가지, 칼슘도 마찬가지야. 13족은 어떻게 표현할까? 좀 대칭적으로 이렇게 3개, 13족. 이렇게 되면 14족 원소들은 이렇게, 15족 원소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보는 거지. 알겠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와, 족의 원소들을 되게 간편하게 표현했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주기는 알 수 없어. 이런 단점이 있어. 얘가 몇 주기 원소는 알 수 없어. 그 주기까지 알려주는 식은 보호 전자법질 모양이야. 원으로 그리는. 그건 주기하고 족을 다 알 수 있잖아. 근데 얘는 그냥 족만 표현하는 식. 그러니까 구조식에 우리가 물질을 표현할 때 막 복잡하게 표현하는 걸 좀 간단하게 쓰는 식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이걸 쓸 수 있으면 통합과학 문제는 놓고 쳐.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 이제 이런 거라고 보면 돼. 이제 우리가 구조식 가지고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을 찾으러 갈 건데, 예를 들어서 수소는 몇 족 원소라는 얘기냐? 1족이야. 이렇게 1족 둘이 만나는 거지. 둘이 만나면 얘는 안정한 전자배치가 헬륨이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이게 루이스 전자 점식이야. 말 그대로. 그때 이렇게 얘는 2개 맞았잖아. 얘도 2개 맞았고, 그지? 요거를 공유 전자 쌍이라고 불러. 한 쌍. 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걸 구조식이라고 해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이걸 분자식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 구조식 루이스 전자점식 지금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바로 분자예요. 분자. 이걸 제대로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431 있었잖아, 우리 포스트잇에. 그치? 그걸 이용해서 풀어보는 거야.
그러면 루이스 전자점식을 어떻게 쓸 거냐? 이 룰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해석해. 선생님 걸 이용해서니.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뭐 어떤 수구에서 찾아내서 이게 아니라 첫 번째 분자식이 주어지잖아. 그 분자식 내에서 중심 원자를 찾아야 돼. 특히 중심 원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중심 원자는 수소와 공유 결합수 제일 큰 값을 찾으면 돼. 네가 배운 것 중에 누구 있어? 탄소야, 탄소. 탄소가 없으면 누가 중심 원자야? 질소. 그 다음에 질소가 없으면 이렇게. 이 자리들은 보는 거 아니고. 자, 두 번째. 중심 원자를 찾았잖아. 그러면 중심 원자를 제외한 원자 수를 이용하여 구조식을 결정해. 자, 내가 불러줄 테니까 네가 한번 찾아봐니. 예를 들어 CH4가 있어. 누가 중심 원자야? C가 됐어. 그럼 C를 제외해봐. H가 몇 개 나와? 4개. 거기 구조식 4개 중에 탄소 원자 구조식 4개 중에 선이 4군데 나온 게 누구야? 그렇지. 걔를 결정한다고. 세 번째, 그 구조식에 맞게 원자들을 배열한 거야. 다시 HCHO를 봐봐. 1번을 통해서 얘는 중심 원자가 C라는 걸 찾았잖아. 2번을 통해서 구조식이 누구라는 걸 알았어. 구조식. 이 C를 제외하고 몇 개야? 원자수가? 3개. 그러면 몇 번째 거야? 왼쪽에서? 두 번째 거야. 이거. 이제 세 번째는 뭐 하느냐? 저 선의 개수에 맞게 원자들을 배열하면 되는데 요 자리에 산소, 수소 다 올 수 있는데 요 자리에 누구밖에 못 와? 산소밖에 못 하는 거야. 수소는 못 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식에 맞게 원자를 배치한다.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폼 알데하이드인 거예요. 배치했지? 네 번째. 선 하나는 공유 전자 한 쌍으로 점을 표현한다. 그럼 선 두 개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얘는 점을 이렇게 두 쌍을 표현하는 거야. 탄소는. 수소는 한 쌍씩 표현한다. 이게 전자전식. 자, 마지막 5번째. 옥텟 규칙에 맞게 각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을 표현한다. 자, 얘는 맞았지? 헬륨이니까 얘도 맞았어. 탄소도 몇 개야? 8개 맞지? 자, 산소는 어때? 안 맞지? 그렇지. 두 쌍을 표현해 줍니다. 그 산소는 무조건 두 쌍 표현하는데 거기 표현해 있지. 산소 주변에 비공유성 두 쌍.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는 거야. 알겠냐? 이걸 그대로 연습해 보는 거지.
자,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먼저 우리가 많이 아는 거야. H2, 그 다음에 CO2, 그 다음에 NH3, 다음에 자, 얘들을 표현해볼게. 알겠지? 자, 그러면 H2는 중심 원자가 누구냐? 그래. 우리는 중심 원자부터 찾는 거야. O. 얘는 C. 얘는 이렇게. 그 다음에 구조식을 설정해보자. O 하나에 수소가 2개 오니까, 맞지? 그래서 구조식을 표현해. C 하나에 O가 양쪽에 있어. 이렇게. 세 번째 구조식을 설정하는 거야. 얘는 첫 번째 컨택이 되겠지? 이렇게. 얘는 2개인데 수소가 있으니까 세 번째 건 안 돼. 다음에 전자 점식을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얘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지. 그 다음에 질소 또한 그 다음에 탄소는 삼중결합은 이렇게 찍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산소는 무조건 옥시대 수칙을 만족하게 해서 이렇게 비공유성을 두 쌍을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산소는 무조건 두 쌍을 그려준다 이렇게. 질소는 한 쌍이지. 자, 그 다음 질소 여기다 한 쌍 그려줘. 이러면 끝난 거야. 몇 가지 됐어? 네. 자, 이제 잠깐 표현해봐. 우리가 아까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배웠단 말이니? 네. 그러면 요 식을 보게 되면 얘 안에는 무슨 공유결합이 보이냐? 극성. 그렇지. 몇 개 보이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선을 길 수 있는 거야. 여기 네. 극성, 무극성 어떤 공유결합이 눈에 띄냐? 몇 개? 아, 4개. 4개라고 하는 거야. 다시 여기는 극성 공유결합이 몇 개? 3개. 그렇지. 여기는 극성 공유결합이 이렇게 얘기해. 이해 갔어? 그리고 우리는 쌍극적 모멘트를 그린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 상대적으로 산소가 운동도가 세니까. 이런 식으로. 얘도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럼 얘도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오른쪽 돌리. 여기까지 됐지? 그럼 봐봐. 우리는 처음에 여기서 구별을 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저 루이스 전자 점식.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만 딱 주고 너희들한테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냐고 물어볼 거야. 그치? 그러면 저 선이 공유 전자쌍인 거야. 물론 공교롭게 저 선이 극성 공유 결합이 있지만 그건 공유 전자쌍이잖아. 얘 몇 쌍일까? 공유 몇 쌍? 2쌍이 있고 얘는 몇 쌍이 있까? 4쌍이 있고 얘는 몇 쌍? 얘도 4쌍.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중심 원자가 하나잖아? 네. 그러면 거기 써 있는 4, 3, 2, 1이 공유전자쌍이야. 중심 원자가 하나라면. 자, 그때 비공유전자쌍을 물어봐. 네. 여기에는 비공유전자쌍을 누구만 갖는다? 산소만 갖잖아. 몇 쌍 갖는가? 2쌍 갖잖아. 맞잖아. 산소는 2쌍을 가져야 되잖아. 다시 CO2도 역시 산소만 비공유로 갖잖아. 몇 쌍? 2쌍 총 4쌍. 누구만 가져? 질소만 몇 쌍? 1쌍. 여기도 질소만 1쌍인 거야. 그럼 너희들한테 이제 통합적으로 물어. 공유전자쌍분의 비공유전자쌍이 얼마냐고 물을 거야.
공유 전자쌍분에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수가 얼마냐고 묻는다면 얘는 2분의 2라고 딱 보면 되고, 얘는 4분의 4, 얘는 3분의 1, 얘는 이렇게 대답해주면 된다. 그 뭔가 찾아야 되는 거야. 구주식 속에 들어있는 극성 공유결합수도 찾아야 되고, 물론 무극성도 있다면 무극성도 찾아야 되는데, 중심원자 하나의 화합물은 무조건 극성 공유결합만 있어. 그 다음 이 속에 들어있는 공유전자쌍 수 그럼 선의 숫자만 되면 되고, 비공유전자쌍 수 그러면 옥텟 규칙에 맞게 점을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 15족인 질소인 애들은 한 쌍이야. 알겠지? 한 쌍이라고 외웠잖아. 그 다음에 16족은 산소도 그렇고 황도 그렇고 두 쌍씩이야. 그 다음에 17족은 모두 세 쌍이에요. 그래서 그걸 네가 보기 쉽게 찾으려면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면 돼. 루이스 구조식이 뭐냐? 이 둘을 합친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공유전자쌍 4쌍 보이지? 선. 네. 비공유 1쌍. 이게 있다.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잖아. 그리고 극성 공유랍 4개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 이게 같죠? 그렇게 해서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이대로 대답을 해봅니다. 알겠어요? 자, 먼저 물질을 써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리고 얘의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그냥 읽어봅시다. 이걸 물어볼게요. 이걸 한번 해보세요. 자, 이 4개만 해보세요. 자, 보자. 얘는 그리고 이분의 됐죠? 얘는 비공유전자쌍이 그래서 몇 분의 4분. 1 나오죠. 자, 여기에 비공유전자쌍이 플로린에만 몇 쌍씩 붙어 있지? 3쌍씩 붙어 있어서 결국 4분의 3이 나옵니다. 자, 얘는 N이 중심원자고요. 이렇게 요게 잘 나와요, 시험에. 이렇게. 그래서 몇 분의? 3분의 얼마? 6. 그래서 2 나옵니다.
증상이 질소의 한 쌍, 플로린의 세 쌍씩 존재하죠. 그래서 비공유가 총 10쌍입니다. 3분의 10.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 잘 기억해요.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무극성 공유결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해요. 3분의 2로요. 그럼 이 안에는 극성 공유결합이 있어요?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어요? 여기 다 극성이었잖아요. 서로 다른 원소니까. 이건 같은 원소잖아요. 무극성 공유결합이 3쌍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3개. O2는요. 역시 무극성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공유분의 비공유가 2분의 4예요. 극성 공유결합은 이 안에 없다는 거죠. 네. 다 무극성 공유결합만 있네요. 그러니까 쌍극자 오면서도 0인 거예요, 얘들은. 자, 그런데 이제 시험장에 가보면 누가 시험에 나오냐? 바로 중심원자 두 개 화합. 이건 반드시 안개우 같아요. 먼저 탄소는 선생님이 1단원 시간에 얘기했어요. 탄화수소를 설명하면서 중심원자가, 그러니까 탄소수가 2개 이상부터 반드시 존재하는 실험식이 바로 누구라고 그랬죠? 1대2의 실험식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CH2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얘를 플로린과 화합물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러면 중심원자 2개짜리니까 탄소는 반드시 얘는 있어요. C2, F4는 분명히 있어요. 이때 저 C2, F4 공유결합수 몇 개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요 2개 더하는 거라고 했잖아. 얘는 구조식 자체가 이렇게 나온다고. 플로린 4개씩 붙잖아요. 얘도 4개가 붙고. 그래서 얘는 선이 2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두 번째 구조식을 막 붙여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총 몇 쌍이에요? 그렇죠. 총 12쌍이고, 공유 전자쌍은 6쌍이라고 해야죠. 됐어요? 공유 전자쌍이 얘는 6쌍입니다. 그러면 얘보다 더 플로린을 포화 상태로 함유할 수 있는 애가 얘입니다, 얘입니다. C2, F6요. 그래서 얘를 그리면 플로린이 몇 개가 붙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각각 3개씩 붙어서 6개가.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그럼 선은 몇 개가 돼요? 7개가 됩니다. 공유결합은 총 7개. 비공유는요, 18쌍이 되죠. 3개짜리가. 그 다음에 얘가 있다는 거죠. 얘가 7개고 6개면 몇 개겠어요? 그렇죠. 그게 수적인 계산입니다. 플로린. 자, 얘는 5개요. 그럼 너희들은 공유분의 비공유도 중요하죠. 공유분의 비공유가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값이거든요. 근데 잘 나왔다는 얘기는 앞으로 나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신에서 나와요. 잘 나옵니다. 우리는 얘를 공유분의 비공유를 몇 분의? 7분의 몇이라고 했다? 그렇죠. 얘는 몇 분의? 6분의 얼마? 얘는요? 5분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요게 됐어요? 근데 그거 말고요. 요 숫자를 보는 듯이 니들은 뭐라 알아야 되냐면 여기 극성 공유결합 몇 개 있어요. 극성이.
네 4개가 있죠, 4개. 무극성은요. 개. 2개. 그렇죠. 이걸 꼭 구조식을 그려야 하냐는 거죠. 아니에요. 6개는 말했잖아요, 분서에서. 요 숫자가 극성의 숫자예요. 빼면 2개 나오죠? 무극성 2개. 그럼 여기도요. 7개는 알았으면 여기 몇 개 있어요? 극성 공유가 6개요. 그럼 무극성은 네. 하나밖에 없죠. 여기서 얘 숫자를 빼라고. 플로린 숫자, 플로린이 극성 공유라 숫자라고. 얘는 전체 5개 중에 2개를 빼면 무극성은 3쌍이라는 얘기예요. 자, 질소는 이렇게 탄수화물이 3개가 있다면 질소는 2개밖에 없습니다. 얘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자, 질소가 플로린이 2개가 있으면 얘는 이렇게 그립니다. 질소는 선이 3개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선이 지금 몇 개예요? 4개네요. 4개 중에 공유 전자쌍, 자 봐봐요. 4개 중에 비공유가 몇 쌍 있을까요? 비공유가 8쌍이 있겠죠? 이렇게 해요. 됐어요? 그럼 얘가 공유 결합수가 4이라면 얘는 몇 개일까요? 5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의 아래층자가 기준이야. 맨 때부터는. 그럼 왜 5개인가 보자. 이렇게 되면 플로린이 양쪽에 몇 개씩? 2개씩 붙게 되고 선이 하나 나온다는 거지. 이러면 얘는 공유 전자쌍이 5쌍 있고, 맞지? 비공유는 몇 쌍일까? 14쌍이 되겠지. 그지? 플로린이 3쌍씩 12쌍에다가 질소 하나하나 있으니까. 자, 산소는 얘밖에 없어. 이렇게. 그럼 얘는 산소가 2개 그려지고 플로린을 그릴까 했냐? 이렇게? 하나? 그렇게. 알겠냐? 그래서 얘는 동일세 몇 쌍 있어? 3쌍 있지? 3분의 비공유 몇? 10. 얘랑 같이. 저렇게 같은 거 많이 나오는 거. 알았어? 그럼 이제 봐봐. 7, 6, 5, 5, 4, 3. 그리고 시험에는 자주 등장하는 게 얘들. 얘들은 다 있거든. 자주 등장합니다. 얘들. 그래서 저 안에 들어있는 공유분의 비공유도 중요하지만 무극성이 몇 개 있는지 되게 중요해요. 543이죠. 저 543. 거기서 플로린 숫자나 수 숫자만 빼면 무극성 숫자예요. 그러니까 무극성 공유결합은 이렇게 중심 먼저 하나짜리는 절대 안 써. 또는 전화 2개. 거기 하면 무극성이 나타난다. 알겠지? 또 하나. 얘하고 얘 공유분의 비공유 몇 대 몇이야? 공유분의 비공유 값이 몇 대 몇이야? 5분의 6대 4분의 8 몇 대 몇? 5분의 이거 몇 대 몇이냐고 얘들. 5대 4. 이거 몇 대 몇이냐고. 자, 3대 5지? 그 다음에 이거 몇 대 몇이야? 3대 5야. 알았어? 바보냐? 이거 몇 대 몇인지 계산 못하게. 2잖아, 2 임마. 이건 2. 전체에서 아, 저 인간 여기 바보냐란 말을 내가 그 영상에서 되게 많이 쓰더라고 보니까. 5분의 6대 2를 계산을 못해? 3대 5지? 얘는 몇 대 몇이야? 2대 3분의 10. 똑같네. 이게 잘 나온다고 시험에. 얘들은 똑같다는 거 명심해. 서로 똑같기 때문에 3대 5 그러면 얘랑 얘랑인가? 아니야. 얘랑 얘랑일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 거를 또 읽어봐야 돼. 알았지? 자, 페이지 199쪽으로 봐봐. 이젠 이온들의 루이스 전자 변식이야. 자, 이온은 이렇게 쓰는 거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Na 플러스를 쓸 때는 이 보호 전자 껍질 모양이거든. 이렇게 썼단 말이야. 여기 전자 다 쓰고. 이건 세트 1이잖아. 네. 이게 보호 전자 껍질 모양이야. 얘는 주기와 족을 다 알려주는 거지. 원자 번호도 알려줘. 자세하게. 근데 이거 쓰는데 귀찮다는 거지. 그래서 루이스 전자는 이게 끝이야. 전자를 잃은 건 표현 안 해. 잃은 것. 다시 Cl-를 표현해 볼게. 얘는 세트 2잖아. 그래서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따르게 해줘. 이렇게 아르곤의 전자 배치. 이렇게 해서 따르게 해줘. 이 보호 전자 껍질 모양이야. 네. 근데 루이스 전자 점식은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를 모두 표현해줘. 받았다는 뜻으로. 양이온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표시 안 해주고, 음이온은 받았다는 뜻으로 이렇게. 그래서 적어도 이 중에 하나는 받은 거지. 알겠어요? 얘 잃어버렸기 때문에 표시 안 해주고, 양이온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루이스 이온의 전자 점식. 그 두 개를 같이 쓰면 대괄호 갖춰 있으면 이온 결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페이지 200쪽도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줬고, 201쪽부터 또 숙제. 이걸 좀 작사를 하죠? 또 207쪽까지는 해오세요. 네. 거의 개 작사니까. 알겠니? 고생 하나도 안 했네. 나만 했다.